우리 함께 지켜요. 캡처 금지, 다운로드 금지, 공유 금지,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통계학과에 대해 설명을 하러 온 멘토 팽소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학과 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오늘의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한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통계학과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학과에서 펼쳐지는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풀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및 멘토 소개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 멘프는 진로 콘텐츠 연구 등의 일을 하는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 미래아 소속의 동아리입니다. 이름인 멘프는 멘토링과 팔레트의 합성어로 팔레트의 물감처럼 다채로운 멘토링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멘프에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통계학과에 대한 설명회를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팽소연이고 저는 현재 3학년 2학기를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학과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전공인 통계학과에 대한 소개 파트에서는 통계학과는 과연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통계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통계학과를 졸업하며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네이버 지식백과의 통계학과의 정의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통계학과란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경제현상의 다양한 특성 및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론과 방법에 관한 학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듣고 통계학과가 무슨 과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통계학과를 재학 중인 저 또한 이걸로 통계학과가 무엇인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통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껏 배운 통계는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다양한 그래프로 나타내기, 도수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고 계급을 나누어서 또는 백분율로 표현을 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확률에 대해서도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6 이상이 나오는 확률 또는 6 이하로 나올 확률 같은 것들도 계산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러한 것들 또한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배우신 통계, 이러한 것들은 모두 통계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를 바탕으로 대학교의 통계학과에선 좀 더 실생활적인 데이터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수학을 배우시면서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대체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쓰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통계 분석의 한 가지 예를 통해 앞서 나왔던 통계학과의 정의를 여기저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통계학과에서 수학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현재 배우고 계시는 함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또는 더 위에 고차원 함수들 모두 통계적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함수들입니다. 2학년 때 배운 확률 또한 함수의 한 가지 예인데요. 왜 확률이 함수이냐를 아시려면 통계학과를 진학하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함수로 돌아와서 함수란 변수, 변하는 수인 x, y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x가 증가하며 y는 증가할지 또는 감소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래프입니다. 통계에서는 각각 다른 변수가 어떻게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함수, 비례적 그래프의 내용이 항상 쓰입니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의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사람들의 키가 크다고 몸무게도 많이 나갈까요? 만약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키가 1cm 증가할 때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 증가하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과이고 이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키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식, 즉 수학적 개념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다양한 특성 및 정보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키와 몸무게의 관계성을 알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의 정보, 자료들, 즉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데이터들은 통계청에 저장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통계청에서 열심히 수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죠. 요즘은 심지어 정보의 시대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광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또한 정보의 형태로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방대할 테니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가져와서 분석을 진행하는 것 또한 이 과정에 포함되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의 통계 분석을 시행해 볼 건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석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된 분석이니 통계학과를 가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수준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에 대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분석 주제는 현 상황에서 정규 시즌의 우승 확률을 예측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데 쓸 팀 전력은 타율과 평균 자책점입니다. 타율은 우리의 팀이 얼마나 공을 잘 맞추느냐이고 평균 자책점은 우리 팀이 상대한테 얼마나 점수를 적게 주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위해 KBO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한 양의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픈 분석 역시 야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바로 현재의 팀 전력을 이용해 각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을 예측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데 쓸 팀의 전력은 타율과 평균 자책점인데요. 타율은 우리 팀이 얼마나 공을 잘 치느냐,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우리 팀이 상대 팀한테 얼마나 점수를 적게 주느냐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가져오기 위해 한국야구협회 KBO 사이트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었는데요. 타율과 평균 자책점뿐만 아니라 도루의 성공률, 실책의 개수, 병살의 개수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쓸 지표는 타율과 평균 자책점 그리고 우승 확률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져와서 정리한 표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가지고 온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차례네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신 그래프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이 원그래프가 저희 학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나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32%, 멜론을 좋아하는 친구가 16%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해석을 진행해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듯 백분율은 실제 친구 수에 비례하니까 바나나를 좋아하는 친구 수가 멜론을 좋아하는 친구 수의 2배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낼 수 있죠. 이 또한 그래프를 분석하는 하나의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시행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타율과 평균 자책점 각각이 우승 확률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보기 위해 가져온 데이터들을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X축의 타율, Y축의 우승 확률을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X축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Y축의 우승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선으로 그려지는 거는 1차 함수니까 왼쪽 거는 우상향하는 그래프, 즉 기울기가 0보다 큰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율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승 확률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죠. 오른쪽 그래프는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역보다 작은 경우,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가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평균 대책점은 증가할수록 우승 확률은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두 개의 관계성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우승 확률에 관한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좌표 평면에 그려진 그래프의 모습이고, 오른쪽 하이라이트된 R²라는 지표는 내가 만들어낸 이 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0.9008 해서 90% 정도의 정확성을 나타내어지네요.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결과를 한번 이끌어내 봅시다.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현재 팀의 전력을 이용해 구한 우승 확률이었으니까 현재 팀들의 전력을 위에 구한 식에 대입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 확률이 57%로 가장 높았고 하나이글스의 우승 확률이 3%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을 예측해보는 하나의 통계 분석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방금 분석을 하려고 그린 여러 그래프나 산점도 또는 구해낸 식, 분석의 정확도 값, 이런 것들을 과연 제가 다 계산을 해내고 그려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그려준 것은 바로 통계 패키지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번 정규 시즌 우승 확률 예측에 쓴 통계 패키지는 세스라는 통계 패키지이고요. 이렇게 이 친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걸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코드를 짠다고 합니다. 그림은 제가 위에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세스한테 한 명령들이고, 제가 이 친구가 알아듣는 언어로 잘 이렇게 토닥여서 명령만 해준다면 이 친구는 저를 위해서 그래프도 그려주고 식도 구해내주고 분석의 정확도도 계산을 해줍니다. 코드만 잘 짠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통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위에 복잡한 정의를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봐서 이제 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의 언어로 한 번 더 통계학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통계학과란 넘치는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빼내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통계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위에서 통계학과는 실생활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다룬다고 얘기를 해서 야구보다는 조금 더 실생활적인 데이터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요즘 유행이죠. 주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오를지 또는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것 또한 하나의 통계 분석의 예시이고요. 인구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연도가 2060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구수를 예측하는 데에도 통계 분석이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수명을 예측하는 데에도 통계 분석이 쓰이고, 암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의 생존율 예측 또한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결론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예시들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예시들임을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이처럼 통계 분석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통계학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저런 멋진 분석과 예측들을 하기 위해서 통계학과에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의 경우 학교마다도 다르고, 특히나 통계학과는 문과 계열, 이과 계열로도 학교마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통계 분석을 위해 배우는 내용은, 그 기초 내용은 모두 비슷하니 제가 재학 중인 학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통계 과목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과목이 많죠.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보다 2, 3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학년마다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학년은 통계학과의 기본 개념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위에 정의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통계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학적 배경을 바탕으로를 위해 수학 1, 수학 2라는 필수 과목이 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전공 과목은 아니고 교양 과목인데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 또한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또 보시면 과목들 뒤에 다 및실습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저 과목들에서 모두 통계 패키지를 하나 다루게 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1학년 때의 통계 패키지로 설정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2학년은 통계학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들을 쌓는 과정인데요. 과목 이름도 보시면 여기 수리통계학, 기초확률론, 행렬과대수, 또 심지어는 통계수학이라는 과목까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면 스태틱스틱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원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만 그려놓고 나머지 빈 공간은 괘씸하게도 모두 다 수식으로 채워놓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수식들은 모두 그래프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통계학과를 오시게 되시면 더 많이 보게 되는 수식들이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식들을 증명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과의 2학년은 거의 수학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직접 제출한 기초확률론 과목의 과제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다 숫자로만 적혀 있죠. 마지막 3, 4학년 때는 2학년 때 쌓았던 그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목명 뒤에도 분석이라고 많이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분석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통계를 배워서 나아가는 대표 분야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 쪽으로도 많이 나아가기 때문에 보험 통계학이 개설되어 있고 그리고 의학 통계학,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우는 딥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과목도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과목들을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모두 소화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대학과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시간표를 내 맘대로 짤 수 있다 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듣고 싶은 과목은 넣고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은 빼고 이렇게 시간표를 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통계학과 나왔으면 이 정도 지식은 쌓아야지 라고 생각이 되는 과목들은 필수로 들을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 많은 양의 과목들 중 졸업하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은 이렇게 5가지로 저희 학교에서 개설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3, 4학년 때에 그 많던 과목들이 다 날아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3, 4학년은 내가 원하는 과목만 쏙쏙 골라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의학 통계 쪽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그 많던 과목 중에 의학 통계학,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 방법이 시계열 분석이면 시계열 분석, 이렇게 2가지 과목만 들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의 과목들을 배워서 과연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 통계학과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학과의 진로는 자신이 처리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계학과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작업은 통계 분석이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저기에 그려져 있는 광산 그림이 영어로 마인이고 저 사람, 그러니까 지금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있는 저 사람을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중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쏙쏙 골라내는 직업을 바로 데이터 마이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학과를 나오면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정보의 광산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캐내 가공하고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학과의 진로는 저 광산의 종류, 자신이 파묻힐 광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질 수 있겠죠. 만약 경제의 데이터에 파묻힌다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돈에 대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회사로는 보험회사, 은행, 그리고 주식회사 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만약에 회사 경영 관련 데이터를 만지게 된다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전략별로 판매수를 예측해서 과연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수명을 예측하거나 생존율을 예측하는 생명 쪽에서도 통계 분석이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쪽으로는 의생명연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우승 확률을 예측했던 것처럼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통계 분석이 유의미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단에 들어가서 구단의 전력 분석원으로 활동할 수 있겠죠. 이처럼 각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분석을 시행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나아가는 분야를 뽑자면 이렇게 두 가지, 경제와 경영 분야인데요. 경제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융권으로 많이 나아가고 또 교통이나 화재 사고가 일어날 확률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계리사라는 직업으로도 많이 나아갑니다. 또 경영 부분에서는 회사의 경영 분석 쪽으로도 많이 나아가고 제가 듣기로는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여러 전자기기들의 품질 관리를 하는 데에도 통계 분석이 쓰이기 때문에 IT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합니다. 고로 통계학과는 열심히 나의 실력을 갈고 닦는다면 굉장히 전망이 좋은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럼 길고 길었던 통계학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이 꿈꾸는 캠퍼스 라이프, 대학 생활에 대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신 저는 이 통계학과를 재학 중이니까 통계학과에서의 대학 생활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수 전공, 부전공은 내가 관심 있는 과목, 통계학과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관심 있는 과목, 예를 들어 경영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쪽에 전공을 또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2의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통계라는 학문은 다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어디든 응용이 가능한 학과이기 때문에 자신이 분석하고픈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이 제도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를 다니며 내가 과연 이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통계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위에 커리큘럼에서 보셨듯 1, 2학년 때 배우는 확률론 또는 수리통계학 이런 과목들은 수학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에 순수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잘하는 것 또한 통계학과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목 간 연계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학과 중에서는 학년별 커리큘럼이 그리 중요치 않은 학과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4학년 과목을 1학년이 듣고 그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통계학과에선 선수 과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선수는 먼저 선자에 그 과목을 수강하다의 숫자, 이렇게가 합쳐진 말로 먼저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뒤에 듣는 과목들이 모두 다 개념들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과는 1학년 때부터 차근히 지식을 다져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학과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사실 거창하게 막 역량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지만
그냥 이런 친구들이 통계학과에 들어오면 좀 더 즐겁게, 재밌게 수업을 듣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싶은 내용들이지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통계학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통계학과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느냐를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고 분석, 해석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통계학과 과목들을 즐겁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해당하여 통계학과를 진학한 예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되게 딱딱한 숫자, 함수 이런 것들만 그려져 있는 수학들 사이에 그래프, 표 이렇게 나오는 그 몇 안 되는 단어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표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것 또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요. 그래서 통계학과를 와서 3학년 때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과목들을 굉장히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학에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서 통계학과의 정의에서 살펴봤듯 모든 통계 분석은 수학에 항상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 거의 수학과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다니시면 되는데요. 정말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수학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나 내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학을 피하기 위해서 통계학과를 오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사실 저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데 제가 딱 이 경우였습니다. 수학은 너무너무 싫은데 이과에 왔으니 뭔가 이공계열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학이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통계학과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한번 겪어보고 나니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면 통계학과를 오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렇게 2학년 1년 잘 버티고 3학년 재밌게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완전 못 오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다루기 좋아하는 것 또한 통계학과 오셨을 때 적응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계학과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양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절대 손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 양이죠. 따라서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 또한 통계학도에게 요구됩니다. 근데 내가 과연 컴퓨터를 잘 다루는지 못 다루는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시면 파이썬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자신의 컴퓨터와의 대화 능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파이썬도 통계학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 하나니까요. 근데 그 전에 나의 능력을 조금 더 빨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사이트를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계교육원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통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사이트로 보시면 학생 통계교육이라는 파트가 존재합니다. 저기에서 여러분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러 통계 관련 교육들, 심지어는 통계 캠프에 참여할 수 있으시고 R, 셉스, 엑셀들과 같은 통계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으십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통계교육원의 R 프로그램 강좌를 수강했었는데요. 강의를 들으며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해도 통계학과를 가면 이런 걸 하겠구나 라는 느낌 정도는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통계학과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통계교육원이라는 사이트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만약 고등학교를 가면 수학의 여러 과목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중에 만약 통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통계학과 1학년 전공 과목과 겹치는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통계학과를 진학하면 이 학과랑 내가 잘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통계학과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고등학교 때는 확률과 통계를 들어보기 꼭 추천드립니다. 자, 통계학과를 오기 전에 저렇게 준비를 하고 뭔가 통계학과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어 진학을 하셨을 때 그 후에 꿀팁들을 이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통계학과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을 토대로 후에 대학을 다니실 모든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습은 그날그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해도 셀프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오늘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강의, 그 다다음 강의에서도 저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막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1시간씩이라도 매일매일 그날 배운 내용들을 조금씩 복습을 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표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과목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대학은 정말 취업을 한 발자국 남겨둔 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직업으로 삼았을 때 지루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중학교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게 될 거죠. 대체 그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대학을 다니시는 동안 일단 모두 다 하고 보십시오.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바, 봉사활동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것은 다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짧으면 2년, 길면 4년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휴학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하고픈 것을 모두 다 경험해보며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대학생활은 성공한 대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면 후에 찾아올 온전히 여러분만의 시간으로 주어질 몇 년을 부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지내며 가치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